지역의사제 법안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입장이 어떠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역의사제도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저희도 동의를 하고 네. 이것이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의사제도에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적의 의료 환경을 제공받아서 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동시에 그러면 그런 이제 최적의 진료를 받기 위한 건보 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 이 두 가지가 결국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이제 아마 그렇죠.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최적의 의료 환경의 제공에서 지역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들이 네. 이제 지역 의사 제도의 한 이제 퍼즐 조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했던 과연 최적의 의료 환경을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문제를 결국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 네. 하는 부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역이라고 하는 단위를 어디까지를 우리가 포함을 할 것인지, 결국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농촌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지역이다, 또는 이제 대전이라도 여기도 또 지역이다 하면은 또 거기서의 불균형들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과연 지역의사제도로서 얼마만큼 강제적으로 시행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의무복무라고 하는 것들을 강제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것을 위에서 이제 위에 센터에서 결국 그것을 배치를 하겠다. 결국 인력 배치로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치로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예. 것인데, 예.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착률 자체가 한 20~30%밖에 안 되는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10년 이후에. 네, 또는 이제 5년 이후에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결국은 이제 그것을 과연 성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서 사회가 결국 그걸 의무복무라는 것으로 해결하고 결국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과 결국 보상의 문제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제도에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